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재산을 전부 고은이한테 줬다고? 엄마 친자식은 여기 있잖아. 어머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뭐가 지네? 고은이가 내 진짜 자식이야. 너희들은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어디 있었니? 내 목숨 살려준 사람이 고은이란 말이다. 그래서요? 그 여자가 신장 하나 줬다고 집까지 줘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제 고은이가 내 유일한 자식이야. 가만 안 둬.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니까 딱 기다려. 원하는 대로 해봐. 우리는 핏줄보다 더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니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정고은이라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상황은 3개월 전 남편과 시누이가 찾아와 난리를 피웠죠.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고은이가 내 유일한 자식이라며 그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혼한 남편의 어머니와 이런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 한 분의 손에서 자랐죠. 고은아, 엄마 좀 힘들지만 괜찮아. 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안 돼. 넌 공부해서 당당하게 살아야 해. 내가 힘든 건 잠깐이야. 너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 소원이야. 누나, 엄마 또 밤새 일하셨어. 알아. 우리가 더 잘해야지. 아버지는 한량 같은 분이셨지만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을 위해 공장에서 밤샘 작업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다가도 중간에 학교 행사가 있으면 달려오셨죠. 고은아, 당당하게 살아라. 세상이 널 함부로 대하게 하지 마. 너는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건강하게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이 제 인생을 만들었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란 저는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성실하고 부지런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고은 씨,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우리 사촌 오빠인데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 연애할 시간도 없고 한 번만 만나봐. 후회 안 할 거야. 그렇게 소개팅을 했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소개받고 사진 봤을 때부터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저도 반갑습니다. 고은 씨가 어머니 한 분의 손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이혼하시고 혼자서 저랑 여동생을 키우셨거든요. 정말요? 그런 공통점이 있었네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도 이혼 후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운 비슷한 처지였기에 상견례에서부터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서로 공감하며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아이고, 자식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맞아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우리 자식들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맞아요. 고은이가 공부한다고 밤새워 책 읽을 때면 그게 제 보약이었어요. 어머, 저희 준호도 그랬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결혼식 날 두 어머니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 고은이 잘 부탁해요. 내 딸이라 생각하고 아껴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결혼 후 저는 아들과 딸을 출산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양가 어머니들은 서로 단짝이 되어 저의 육아와 살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고은아, 내가 애들 좀 봐줄게. 너 쉬어.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러다 쓰러지면 누가 애들 보니? 나도 쉬엄쉬엄 도울 테니까 걱정 말고. 그래, 고은아. 세상에 슈퍼맘은 없어. 도움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이들이 아플 때면 두 분은 번갈아 가며 병원에 데려가고
제가 회사에서 늦게 올 때면 집에서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셨죠. 할머니, 할머니가 더 맛있는 밥 해줘요. 아니야, 왜 할머니가 더 맛있어? 아이고, 이놈들. 할머니들 싸우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게, 누가 더 맛있게 하나 볼까?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 8년 차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결혼 8년 차, 셋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셋째 생겼어. 정말? 와, 이게 얼마 만에 기쁜 소식이야? 우리 이제 5 식구 되는 거네? 아이고, 고은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셋째는 내가 키워줄게. 그러게, 요즘 애들은 하나 둘만 낳던데. 우리 고은이는 복 받았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6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죄송합니다. 정고은 씨, 아기의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너 뭐 무리했어? 무슨 말이야? 내가 조심했잖아.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건강검진도 잘 받았다며? 여보, 의사 선생님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됐어. 그냥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은 저를 탓하며 점점 냉정해졌고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야근이나 접대가 잦아졌죠. 그리고 약 1년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심각한 뇌 손상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니에요. 엄마! 누나, 정신 차려! 우리 어떡해.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남편은 이상하게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던 저는 그때 자세히 눈치채지 못했어요. 고은아, 정신 차려. 준호가 좀 이상하더라. 네. 어떡해요? 자꾸 전화 받고 나가고. 준호 저 녀석 뭔가 수상해.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남편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언제 만나? 장모님 장례식도 끝났으니 이제 괜찮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바람 피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문자 봤어. 다 봤다고. 미안해. 사실은. 언제부터였어? 설마 유산 이후부터? 미안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잃고 이제 남편마저.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쩌고? 솔직히 말할게. 난 새 출발하고 싶어. 양육권은 너가 가져. 대신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결국 남편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포기한 채 재산만 주고 떠났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재산을 숨겼는지 알게 되었고 제가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는 생각보다 적었죠. 죄송합니다만 남편분이 회사 명의로 재산을 많이 숨겨 놓으셨네요. 이걸 다 찾아내려면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더 이상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빈자리, 배신한 남편, 그리고 홀로 키워야 할 2 아이.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우울증에 깊이 빠져 생활의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오늘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엄마, 학교 늦어요. 아침은 어떡해요? 엄마 또 아파? 내가 도시락 싸볼까?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고은아, 문 좀 열어줘.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에?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뭐해 안 들어가고. 얼굴이 영안이네. 어머니, 저희 이제 남이잖아요. 누가 남이래. 하지만 준호 씨랑 이혼했는데. 그래서?
내 며느리는 내 며느리야. 그 놈이랑 이혼한 거지. 나랑 이혼한 거 아니잖아.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풀더니 그대로 제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셨어요. 고은아, 일단 씻고 옷 갈아입어. 내가 밥 차릴게. 어머니, 저 괜찮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뭐가 괜찮아. 아이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넌 이렇게 누워만 있고. 어서. 시어머니는 제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할 때면 억지로 끌어내려 씻기고 밥을 먹이셨죠. 밥 먹어. 죽으려고 해도 밥은 먹어야지. 저 입맛이 없어요. 입맛? 그런 거 필요 없어. 너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누가 키워? 그 미친놈이 키울까? 한 달이 지나도 제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정고은 씨, 중증 우울증이네요. 약물 치료와 함께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이요? 아이들은 어떡하죠?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너가 나을 때까지 아이들 내가 돌볼게. 저는 결국 3개월간 병원에 입원했고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제 아이들을 완벽하게 돌봐주셨습니다. 병원에도 매일 찾아오셨어요. 고은아, 오늘은 좀 어때?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전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했잖아요. 내가 너랑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너희 친정엄마랑 내가 얼마나 통했는지. 네, 기억나요. 난 너희 엄마랑 약속했어. 내가 고은이 평생 딸처럼 아끼고 지켜주겠다고. 지금 이러는 건 그냥 약속 지키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죠. 퇴원 후에도 시어머니는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공백기가 길어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일해야 해요. 아이들 학비도 있고. 그래, 맞아. 근데 회사는 들어가기 힘들겠다. 우리 같이 장사해 볼래? 장사요? 내가 요리는 좀 하거든. 작은 식당 차려보자. 내가 요리하고 너가 서빙하고 나중엔 나한테 배워서 너가 요리하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조그만 분식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손맛이 알려지면서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이 떡볶이 비법이 뭐예요? 너무 맛있어서 자꾸 생각나요. 비법? 그냥 정성이지 뭐. 어머니 손맛은 타고난 거예요. 저도 배우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 이런 걸 다. 고은이가 웃으니까 더 맛있는 거지. 10년 동안 시어머니와 저는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웃고 울었죠. 제 전 남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가끔 시어머니께서 한마디씩 하셨어요. 내가 그놈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다. 참 미안하다. 고은아,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도 내 자식이 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전 남편보다 더 큰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의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분식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아니에요. 일단 병원부터 가요.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급성 신부전입니다. 지금 바로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해요. 신부전이요? 그게 무슨...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 3회 투석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식이요? 그럼 누가 기증을... 기증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연령을 고려하면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곧 투석 치료를 시작했고 저는 식당 일과 병간호를 병행했습니다. 투석을 받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고은아, 이제 그만 병원에 데려다 주지 마. 나 그냥 집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잖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 돌볼 차례예요. 나는 다 살았어. 너랑 아이들 보니 더 바랄 게 없어. 어머니,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꼭 이겨낼 거예요. 우리 함께. 저는 신장 이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두 자녀에게 연락했죠. 준호 씨,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신장 이식이 필요하신데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당신이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미쳤어? 내가 왜? 당신이나 하지 그래. 나는 혈액형도 안 맞아. 외국 출장 중이라 갈 수도 없어. 미안하다고 전해줘. 충격적이게도 시어머니의 두 자녀 모두 검사조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전 남편은 냉정하게 거절했고 시누이는 핑계를 대며 피했죠. 저는 고민 끝에 제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어머니께 신장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기증이 가능한가요? 실제 가족이 아니더라도 적합 판정이 나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제 시어머니는 제 삶에서 3번이나 구원자였어요. 이제 제가 그분을 구할 차례입니다. 시어머니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안 돼. 고은아, 네 몸에 칼 대는 건 절대 안 돼. 어머니, 전 마음 정했어요. 어머니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난 너의 전 시어머니야. 너 나이도 생각해야지. 피보다 진한 게 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제게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수많은 검사 끝에 다행히도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긴 수술 시간 동안 아이들은 병원 대기실에서 기도했고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은아, 정말 고마워. 이젠 너가 진짜 내 딸이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예요. 시어머니의 신장 기능은 점차 회복되었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후 시어머니는 제게 놀라운 결정을 알려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녁 저를 진지하게 불렀습니다. 고은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재산 정리를 좀 했어. 재산이요? 갑자기 왜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내가 4층짜리 빌라 가지고 있잖아. 그거 네 이름으로 다 옮겼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유일한 재산인데. 그래서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야. 너랑 애들이 앞으로 잘 살아야지. 하지만 준호 씨와 시누이는 어떡하고요?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걔들, 지들이 반대해봤자지. 내가 아플 때 다 어디 있었다니? 너는 내 목숨 살려줬잖아. 그건 감사의 마음으로 한 거지.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이야. 내 재산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야.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희 집에 갑자기 전 남편과 시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재산을 전부 고은이한테 줬다고? 엄마 친자식은 여기 있잖아. 어머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뭐가 진해? 고은이가 내 진짜 자식이야. 너희들은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어디 있었니? 내 목숨 살려준 사람이 고은이란 말이다. 하, 그래서요? 그 여자가 신장 하나 줬다고 집까지 줘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제 고은이가 내 유일한 자식이야. 가만 안 둬.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니까 딱 기다려. 원하는 대로 해봐. 우리는 핏줄보다 더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니까. 전 남편과 시누이는 정말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어머니가 명확한 의사로 증여한 재산이라 결국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고은아, 미안해. 내가 널 이런 상황에 빠뜨려서.
어머니, 전혀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내가 괜히 재산 얘기 꺼내서 분란이 생겼네. 그 재산으로 우리 식당을 더 크게 확장했잖아요. 이제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예요. 맞아.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게 걔들은 배 아프겠지.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앞만 봐요.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현재 저는 시어머니,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빌라 1층에는 더 넓어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저희가 함께 살고 있어요. 3, 4층은 임대를 놓아 안정적인 수입도 생겼습니다. 엄마, 할머니 오늘 또 새로운 요리 개발한대. 뭔데? 할머니 요리는 항상 기대되는데. 비밀이래. 저녁에 같이 먹어보자. 얘들아, 엄마랑 할머니 좀 도와줄래? 주말에 봉사활동 가려면 미리 준비해야지. 시어머니와 함께 주말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저 역시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고 싶어서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깊은 사랑과 유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고은아,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니? 뭐예요, 어머니? 그날 널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린 거야.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저도 그날 문을 열어드린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운 시간에도 서로 곁을 지키고 함께 울고 웃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